이토록 결말을 예상하기 힘든 드라마도 처음이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5월 16일 16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종영을 앞두고 결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희애, 박해준 주연의 부부의 세계는 비지상파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지상파, 케이블, 종편 통틀어 가장 핫한 드라마다. 19세 관람가 타이틀을 달고 대놓고 파격적인 전개를 펼치며 시청자들을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고, 극이 클라이막스에 치달으면서 시청률은 20%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때문에 예측 불가한 결말에 대한 관심도 폭주 중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부부의 세계가 원작의 노선을 따르느냐다. 부부의 세계는 16회 안에 원작인 영국 BBC 드라마 닥터 포스트의 시즌1, 시즌2 내용을 모두 담아냈다. 제1막에서는 남편 이태호의 불륜으로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지선우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제2막에서는 지선우와 아들 이준영이 중심이 됐다. 제2막에서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인해 급기야 자식까지 방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마저 저버리려 했던 지선우의 추락을 그려내며 부부관계에 대한 미시지를 뛰어넘어 가정환경, 그리고 부모의 영향이 자라나는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심지어 이준영을 사이에 둔 어른 지선우, 이태호, 불륜녀 여다경의 독특한 사각관계가 형성되며 제목이 부부의 세계가 아닌 학부모의 세계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이야기 줄기는 원작과 꽤 비슷하지만 결말만큼은 오리무중이다. 원작과 싱크로율이 높다고 하지만 애초에 국내 시청자들의 정서, 고려해 한국화한 드라마인 만큼 이태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다소 충격적인 닥터 포스트의 결말을 그대로 따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지선우 조력자 김윤기 등 원작과의 차별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시청자들은 부부의 세계가 매회 파격적인 전개를 펼쳐온 만큼 이에 걸맞는 품격 있는 결말 역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막장 소재가 등장함에도 막장 드라마라는 평가를 비껴간 부부의 세계가 웰메이드 드라마란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카이캐슬과 같은 결말을 내놓지 않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임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로 방영 내내 시청자들을 열광케 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최종의 용두사미 결말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줬다. 일단 14회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부부의 세계는 지난 14회에서 모든 주요 인물들의 파국을 예고한 상태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지선우는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 여다경에게 이태호의 재불륜을 폭로했고,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태호를 택했던 여다경의 신뢰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뭘까? 그리고 이 자극적이지만 심오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있어 해피엔딩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태호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지선우에게 돌아온다고 해서 과연 해피엔딩이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두 아이의 아빠가 두 명의 아내 지선우, 여다경에게 모두 버림받고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만이 시청자들이 바라던 결말일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매운데 자꾸 볼 수밖에 없는 이 중독성감 매운맛 드라마는 부부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거라는 것. 부부의 세계층 역시 종영을 앞두고 부부의 세계다운 끝맺음을 자신하고 있다. 부부의 세계는 이미 마지막 회 촬영을 마쳤다. 부부의 세계가 시청자들의 바람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재밌었네요. 특히 지난주에 예고편을 보고 미리 진행 방향을 예측해봤는데 70%는 맞고 30%는 틀린 것 같네요. 일단 정리해보자면 민현서가 박인규에게 맞고 난 뒤에 그만하자고 말을 했고 끝까지 그녀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고, 심은우는 박인규가 멘탈이 나간 사이에 계단을 타고 지하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숨어있다가 만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이태호. 이태호는 그때 분노에 박인규 어딨냐고 하며 그녀를 마구 흔들다가 피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도중 이태호의 목을 핥혔고 결국 이태호는 박인규가 옥상에 있는 걸 확인하고 올라갔죠. 하지만 이태호 말로는 자신이 올라갔을 때 이미 박인규는 떨어져 있었다라고 지선우에게 말을 한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윤기 정신과 의사 선생이 하필이면 이태호가 분노에 차 있어 고산역으로 향할 때를 목격했고 그를 쫓아 고산역으로 같이 갔고 박인규가 떨어진 것을 목격을 했죠. 게다가 이날 CCTV가 에러가 나서 문제가 생겼고
원본 데이터가 있는 하드디스크를 여병규 신복이 가져간 걸 확인을 했고 그 신복은 민현서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지선우를 미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귀신같이 김윤기가 등장해서 차를 막아서 민현서와의 합류를 막았죠. 민현서는 기회를 틈타 이태호 가뭄 싸움을 하다 떨어뜨린 반지를 지선우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김윤기가 상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일부러 연출을 흑막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지 큰 그림일지 예측 불가네요. 우연치고는 너무 모든 중요한 사건에 다 껴있는데 시간이 많은 건지 크크 특히 씩 웃으면서 판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할 때는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답게 모든 정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하긴 하는데 감정이 거의 없이 그냥 게임하듯이 지선우를 도와주는 걸 보면 무섭더라고요. 큰 반전이 있으려면이 김윤기 정체가 가장 핵심이 될 듯합니다. 그 이후 김윤기와 여병규가 따로 초밥집에서 만나게 되고 김윤기는 지선우를 불렀고 그 지선우는 CCTV 자료를 없앤 것까지는 좋지만 다음날 CCTV를 확인하면 그 자료 디스크를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여병규에게 말을 하고 자신도 이태호도 민현서 도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 박인규는 자살이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실제는 어떨지 이 부분이 가장 12회에서 볼거리네요. 그러면서 모두 피해자가 되지 않게 의인 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순간 민현서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이태호도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전화가 오는 걸 여병규가 확인하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엔딩에서 확인하게 되었죠. 민현서가 직접 경찰서에 가 있었는데 자기가 모든 걸 덮어 씌우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태호를 범인이라고 하는 건지도 궁금한 부분.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선에서 끝내는 것 같은데 실제 범인은 과연 누굴지 이태호 앞날 따윈 관심 없어. 어디까지 해야 절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왜 인규한테서 못 벗어난지 아세요? 불쌍했거든요.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딘가 모르게 꽉 차 보이더라. 풍요하는 마음뿐이라도 다른 사람 들어갈 자리는 없을걸요. 사실 그 결혼을 후회한다 하더라도 평범하고 시들해졌다고 그렇게 말하면 너도 진심을 말해줄래? 22회이고의 대사를 보면 박인규를 밀친 범인이 누군지 나타날 듯하고 김윤기는 지선우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계속 쉽지는 않고 이상하게 이번 기회로 인해 지선우와 이태호가 눈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작 부분이 재밌는데요. 비슷하겠지만 원작에서도 하룻밤을 충동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원작 지선우의 덫이었고 여다경이 알게 되고 결국 거짓 신세로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되죠. 결국 복수로 끝나는 결말인데 어찌 마무리가 될지 민현서 에피소드는 오리지널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12화도 재밌게 보자고요. JTBC 부부의 세계가 종영까지 2회만을 남겨둔 가운데 끝내 부원장 자리를 꿰찬 최국희가 사실상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명숙은 지난 9일 방송된 14회에서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부원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안 그래도 여자를 은근히 깔보는 공지철 원장은 골드미스인 자신을 부원장감으로 염두에 둔 적조차 없었기 때문. 게다가 좁은 고산 바닥에서 고향에 몇 안 남은 남사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을 피워댔다. 설명숙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조언을 구할 때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고 충고하는 것뿐이다. 사실 복잡한 부부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법하지만 똑똑한 설명숙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이태호의 불륜으로 폭주하는 지선우가 안타깝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의사가 부원장 자리에 오르려면 지금만 한 적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점점 무너지는 지선우를 보고 딱히 죄책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이태호만 끊어내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지 않나. 그렇다 보니 설명숙은 제 살 길만 모색하면 됐다. 그러나 설명숙의 발빠른 태세 전환은 그를 유달리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이에 그는 박쥐, 비호감 등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원장은 대놓고 설명숙은 미혼이라서 부원장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자신보다 한참 후에 들어온 남자 의사 김윤기에게 부원장직을 제안했다. 이도 모자라 어딜 가나 이놈의 여자들이 골치라며 집안 문제로 부진한 지선우까지 싸잡아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후 설명숙은 지선우의 든든한 조력자로 거듭났다. 지선우와 박인규의 추문을 주고받는 여우의 회원들에게 솔직히 카더라지 않냐고 일침을 가하는가 하면 지선우와 고유림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해 속 깊은 우정을 내비치는 모습은 감동마저